생생로드 해양탐험대. 부산 경남 사람들이 축복받은 이유, 바다가 곁에 있기 때문이죠. 파랗게 펼쳐진 바다는 늘 우리에게 주잖아요. 귀를 기울여주고 놀아주고 또 길을 내어주고 먹거리를 주고, 그리고 매달 이 시간 우리의 바다와 더욱더 가까워지고 알아가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마련한 코너 생생로드 해양탐험대. 자, 오늘은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강길보 신성장 사업실장님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에서 초까지 태풍 오마이스 때문에 부산 경남 도로 곳곳이 침수되고 하천이 범람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했잖아요. 공단도 여객선 안전운항 업무에 바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하는 일이 여객선 안전운항 관련 업무이다 보니 태풍 기간 동안 부산 경남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바닷길을 통제하고 지역사회에 해양안전 정보를 전파했습니다. 네, 덕분에 태풍의 영향으로 막혔던 뱃길이 다시 열려서 지금은 연안 여객선 이용객들도 조금씩 늘어나고요. 부산항의 국제 화물선도 정상 운항 중이라고 합니다. 자, 태풍 같은 자연재해를 겪을 때마다 정말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바닷길과 연결되어 있구나 싶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삶과 바닷길은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네. 조금 전 아라 씨가 태풍 이후 운항이 재개된 부산항의 국제 화물선을 말씀해 주셨죠? 네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나라 무역량에서 바닷길, 즉 해운 선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실까요? 상당히 많을 것 같긴 한데 얼마 정도일까요? 네,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네. 99.7%가 선박을 통해 운송을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예. 99.7%요? 예. 오. 대부분 사람들 잘 모르십니다. 네. 그중 부산항은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환적 화물의 증가세를 나타내는 세계 유일의 환적항이기도 합니다. 네. 게다가 전 세계 무역량의 90%가 해운 선적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무역량도 마찬가지로 90% 정도. 그만큼 많은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죠. 네. 아락시 혹시 지난 3월 수에즈 운하 사건 기억하시나요? 뭐죠? 그 수에즈 운하가 6일간 묶였었는데 그때 그 피해가 엄청났던 그거 말씀하시는구나. 예, 맞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입니다. 네. 세계 해양 무역에서 담당하는 물동량이 커서 그 피해가 엄청났고요. 당시 이집트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수출에 많은 영향을 받았었죠. 진짜 우리의 바닷길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 다시 하게 되네요. 이야, 이렇게 많은 선적들이 또 오가고 있었군요. 자, 특히 코로나 여파에도 부산항의 환적 화물이 증가세를 보였다고 하니까 요거는 꼭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강길보 실장님과 함께 바다로 연결되는 국제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심층적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바다의 유엔이라고도 하는 IMO 국제해사기구와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해사 업무 등을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코너 마지막에 나오는 해양탐험대 퀴즈를 맞추시면 5분 추첨해서 손세정 키트도 선물로 드리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실 거죠, 여러분? 자, 인류의 역사는 바다의 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과 신대륙의 발견, 제국의 탄생 등 세계사를 바꾼 큰 사건의 배경에는 항상 바다가 있었죠. 반도국인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은 장보고의 해상무역이나 이순신 장군의 해전과 같이 해양 영토의 역사는 빠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라서 사실상 섬과 다름없는 생활권이다 보니 네. 대한민국의 교통과 국방은 물론 국가 경제 성장과 발전에서 바다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60-70년대에 고도 성장기에 수출과 중공업 육성으로 세계가 주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룬 이후 무역 국가로서 입지를 탄탄히 다져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8차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지위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격상된 바 있습니다. 네네. 선진국 지위 변경은 기구 설립 57년 역사상 최초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요. 우리나라가 향후 무역 선진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참 자랑스럽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역사적으로 큰일인가 생각이 들었는데 실장님은 그 소식 듣고 어떠셨어요?
저 역시도 상당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무역 선진국이라는 게 단순히 수출입 물동량의 규모, 즉 경제적 논리만으로 달성되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또 생각하고 고려해야 할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데 네. 혹시 아라 씨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뭘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바로 무역용 선박에서 일하는 선원의 안전, 그리고 스웨즈 운하를 오가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같은 문제들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 지난 3월 방송을 통해서 공단의 친환경 인증 선박 보조금 지원 사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있어요. 친환경 연료 추진체를 사용하거나 오염물질 저감 장치를 설치하는 선박에 대해 성과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도록 공단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 선박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데 기여하고 해양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게 바로 국제회사 업무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네, 바다를 누리는 만큼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그 수준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국제회사 업무라고 하셨어요. 요거는 좀 생소한 분야거든요.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잘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국제회사 업무란 회사 안전과 해상 보안 그리고 선박 운항에 관한 해양 환경 보호 관련 업무들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데 수반되는 국제적인 노력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업무를 관장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해사기구인데요. 네네. 인터내셔널 마리타임 오거니제이션, 즉 약자로 IMO라고 하고요. IMO는 바다의 유엔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1948년에 설립되었고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174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답니다. 국제해사기구인 IMO, 바다의 유엔이라고 불리는 국제기구인데 저는 이제 유엔 하면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 떠오르거든요. 예. 혹시 그 IMO 사무총장님도 한국 분이신 건 아니겠죠? 아라 씨 감이 정말 좋으신데요. 진짜요? 예. 오, 정말? 한국인 최초로 유엔 수장을 역임하신 반기문 사무총장님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신데요. 네네네. 자랑스럽게도 현재 IMO는 임기택 사무총장님께서 이끌고 계십니다. 야, 대단하다 우리나라. 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2016년에 4년 임기의 IMO 사무총장직에 취임하셨고요. 네. 연임에 성공해서 2023년까지 IMO를 이끌 예정입니다. 특히 임기택 사무총장님 고향이 네. 경남 마산이시고요. 네. 부산에 소재한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하신 후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지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국제해사기구인 IMO의 임기택 사무총장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고요. 국제회사를 이끌고 있는 한국인의 자부심 또한 진짜 느껴지는데 혹시 실장님도 IMO와 인연이 좀 있으신가요? 네, 저도 IMO와 인연이 있습니다. 오, 한국인의 자부심. 네. 좀 쑥스러운데요. IMO는 그 회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1983년에 그 세계 회사대학 월드 마리타임 유니버시티를 설립했는데요. 저는 지난 2017년에 WMU에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예. 그 유학 시절 회사 안전과 환경 분야를 공부했고요. 당시 얻은 지식과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현재 국제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길보 실장님과 세계 바닷길과 국제회사에 관한 새롭고 다양한 정보 지금 알아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어야죠. 직접 선곡하셨네요. 싸이의 강남스타일 선곡하셨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그 WMU에서 이제 유학을 할 때 그 학교 입학식 때 각국 학생들이 공연 무대를 하는데요. 네. 그때 싸이의 강남 스타일 노래를 틀었는데 언어와 피부색, 종교가 각기 다른 학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말춤을 추더라고요. 하나가 되는 순간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 외국에서 또 강남스타일이 퍼져나오고 모두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 그건 진짜 인상 깊겠어요. 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강남스타일 듣고 올게요, 여러분. 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강길보 신성장 사업실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가을 장마라고 하죠. 여름철 발달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가을에도 세력을 유지하면서 가을 태풍이 우리나라를 덮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자 각국이 협력하고 있는데 국제회사 분야도 마찬가지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IMO는 해운 산업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서 국제 해운 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개발도상국들의 현실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기후변화 위기라는 게 일부 선진 국가들의 역량만 갖고서는 해결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는 IMO와 함께 개도국을 대상으로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공단이 이 프로그램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4년에 걸쳐 약 15개 개발도상국의 해사 안전, 환경 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네.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 교육 프로그램이 공단의 친환경 인증 선박 보조금 지원 사업과 함께 잘 추진이 돼서 그야말로 해양 환경 보호에 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국제회사 영역에서도 이 바닷길의 안전의 확보가 또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공단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또 있을까요? 네. 특히 안전 여건이 열악한 그 개발도상국에서는 여객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그 주요 원인으로는 승선 인원 초과와 화물의 과적, 그리고 미비한 안전관리 체계 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인도네시아에서는 연안 여객선에 여객과 자동차 과적으로 침몰해서 165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바 있고요. 네, 그래서 공단에서는 그 IMO와 협력해서 VR 기반의 해양안전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연안 여객선 안전을 담당하는 정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이를 통해서 현지 설정에 적합한 연안 여객선 안전 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닷길 안전을 위해서는 촘촘한 운항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백길을 오가는 선박이 튼튼하게 좀 건조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해양환경보호와 여객선 안전 운항을 위한 국제회사 업무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선박 건조와 관련해서 계획 중인 사업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한 바닷길은 촘촘한 운항 관리와 선박 검사로 완성이 되는데요. 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나무로 만든 선박, 즉 목선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3년에 걸쳐 인도네시아 선박 건조 기술 표준화 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목선보다 안전한 강화 플라스틱을 활용한 선박 건조 기술을 전수하고 종사자 교육과 함께 작업장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내년부터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인도네시아의 선박 건조 기술을 전수하는 사업인데 내수 경제 활성화에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 인도네시아의 선박 건조 기술을 전수하고 작업장을 구축하는 사업을 국내 조선소들과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국내에 있는 80여 개의 중소조선소가 해외 사업에 진출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건데요. 그렇네요. 이 사업이 인도네시아의 선박 건조 기술 향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의 수익 창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는데요. 우리나라가 바다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래서 또 국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잘 알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또 어떤 또 역할인지도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요. 벌써 마지막인가요? 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진짜 같습니다. 빠르죠. 바다는 국경을 초월한 우리 공동의 유산입니다. 한국가에서 발생한 해양 환경 오염은 지구 반대편까지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고 네. 우리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배를 타다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답니다. 바닷길이 초국경의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해사 분야에서 국제협력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이고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네. 향후 우리 공단이 여객선 운항관리 기술과 자원을 활용해서 개발도상국이 해상교통 안전을 위한 중소형 선박안전 지역협의체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공단이 앞으로 글로벌한 해양교통안전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응원하고요. 뭔가 자부심도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자, 인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마련한 선물이 있는데 이거 퀴즈 내고 드려야 되겠죠? 해양탐험대 퀴즈 내주세요. 예, 퀴즈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해상 안전과 해상 보안, 해양 환경 보호 등 해상 분야 업무를 관장하고 한국인인 임기택 사무총장이 이끌고 있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유네스코, 2번 IMO 국제해사기구. 자, 여러분 정답 아시겠죠?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5분 추첨해서 공단에서 준비한 손세정 키트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아쉽네요. 함께해 주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강길보 신성장 사업실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